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맞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155mm 포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155mm 포탄은 우크라이나가 지속해서 지원을 요청해온 품목인데요. 정부는 이미 작년에 미군의 빈 무기고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50만 발을 우회 지원한 바 있는데 이제는 미군이 아니라 한국군의 이름으로 지원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북한의 파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정보원이 북한군 파병 정보를 공개한 이래 연일 좌시하지 않겠다라면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필요시에는 공격용 무기 지원도 고려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서 살상 무기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이게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 한국군 참관단이라든지 국정원 대북 전문가 파견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을 생포했을 경우 혹은 북한군을 상대로 해서 전략적으로 공격을 할 경우 같은 말을 쓰는 한국인이 유용하겠죠. 전투병만 안 보냈다 뿐이지 전쟁의 후방 지원은 다 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더 앞당겨지는 쪽으로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그걸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국 정부가 그 방식이 뭐든 대놓고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면 그간 가장 우려해온 러시아 첨단 무기 기술의 대북 이전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향후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하게 될 군사 기술 등 그 대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고요. 당장 한국을 투자할 나라인가? 괜히 투자했다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전 세계에 돈 좀 쥐고 있는 사람들은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강제 병합된 동남부 4개 주 등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아야 한다, 이런 명분으로 전쟁을 이어왔는데 아쉽게도 현재 상황은 그걸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동아일보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당장 대선을 일주일 앞둔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 민주당 후보, 이 사람이 당선되더라도 추가 지원 동의를 받기 위한 의회의 벽은 높을 것입니다. 최근 독일 정부와 나토에 속한 여러 나라가 내년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유동적인 상황에서 우리 혼자 돌격 앞으로를 외쳐서는 곤란하겠지요. 혼자 돌격 앞으로 했다가 사실상 지난 총선도 망하지 않았습니까? 망해도 망한 줄 모르는 게 윤석열입니다. 국가의 앞날이 풍전등화입니다.